전략실입니다. 오늘 장에서 남은 시간 활용해 볼 만한 종가에 베팅할 만한 라스트 찬스 종목부터 또 목표가 도달 종목까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목표가 도달 종목도 있습니다. 리뷰부터 시작할게요. 4월의 후반이었습니다. CS윈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약 3개월 정도 진드간이 보유를 하니까 이렇게 목표가에 도달을 하네요. 어제 장중에 9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수익률이 달성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도 장중한 때는 9만 원 선을 살짝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은 17% 정도 기록이 됐고요. 4월 후반에는 당시의 가격이 7만 원대 후반이었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다른 종목분들 막 움직일 때 친환경 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 하지만 풍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시세여서 실망하셨을 텐데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이번 주에 또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향후의 전략 알려주시죠. 네, 사실 CS윈드가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요 근래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서 CS 윈드 그리고 풍력 쪽이 조금씩 이제 주가 탄력도가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유럽에서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클린 에너지 의무 제도를 지금 상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원에서 준비가 만약에 빠르게 정리가 되게 되었을 때에는 8월에서 한 9월 정도면 그러한 이제 새로운 이제 의무 제도가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제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글로벌적으로도 친환경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2분기 실적이 CS윈드가 컨센서스 대비 조금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벨리타스 타워 관련돼서 인수를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인수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컨센서스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에서 그 관련된 매출까지도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하반기에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그 수주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수주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CS인들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거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로 일단은 9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뭐 저는 추가적으로 더 목표가를 올리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 고점이 10만 8천 원 말씀을 드리고요.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상향을 시켜서 한 8만 원권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직전 고점 부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수익률 더 챙긴 이후에 또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기억할게요. 그리고 지난주에 주셨던 코리아 서키트 이 종목도 들썩이나 싶었는데 오늘은 약간 또 힘이 빠져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흐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주 동안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심택이 이제 한 8% 넘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코리아 서킷가 그 관련돼서 뭐 상승률은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다소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심택이 DDR5 관련돼서 조금 더 부각을 받게 되면서 올라갔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코리아 서킷은 뭐 아직은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서 더 조명을 받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역시나 코리아 서킷가 실적이 1분기보다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더 많이 이 증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리아 서킷 뭐 온기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했을 때보다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코리아 서킷 뭐 지난 한 주간 횡보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추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결 자회사 중에서 이제 전장용 PCB 관련돼서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스마트폰 쪽에 업황에 많은 부분 치우쳐져 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전장용 PCB에 대한 부분이 점차 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매출 비중이 올라오면 올라오게 될수록 코리아 서킷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이 더욱더 많은 부분 붙을 수 있는 점도 있다는 점까지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그래서 가격 전략 목표 주가 2만 원 그대로 또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늘의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라스트 찬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요, 오랜만에 가지고 나온 섹터이고요. 5G에서 에이스테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아침에 정말 강했는데 지금 윗골이 달린 종목군들이 좀 있어서 오늘의 상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제 확실히 바닥이 나왔다 혹은 요번에도 뒷심이 좀 부족할 것이다. 여러 의견 분분한데 가져오신 건 아마도 좋게 보셔서 들고 오셨을 것 같아요. 이 에이스테크는 어떤 모멘텀이 있나요? 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2분기 실적은 조금 저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5G가 아침에 조금 더 많은 부분 강했었는데 오후로 가게 될수록 그러한 강함이 조금 약해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음 주부터 5G 업체들에 대한 실적도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RFHIC부터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 관련돼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이 확인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베이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때 실적이 왜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SA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5G 관련돼서 완전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런 부분 자체가 뭐 전국적으로 나가기는 매우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제 이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고 상반기 때 5G 관련돼서 투자에 대한 부분이 거의 집행이 많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국내 관련돼서도 더욱더 많은 부분 집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스테크만이 조금 더 좋은 점은 이 에이스테크가 이제 고객사로 이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이 에릭슨 이 두 가지의 이제 글로벌 이 통신 장비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버라이즌이랑 관련돼서 수주를 이제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해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에릭슨이 또 버라이즌 관련돼서 9.5조 돼서 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릭슨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고객사들이 이 통신사로부터 발주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한 발주에 대한 많은 물량은 에이스테크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5G 가면서 이제 필터랑 안테나랑 라디오 수신부까지 이제 한 번에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가 에이스테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21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70% 정도가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에이스테크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식으로 좀 꾸준히 밀려 내려왔는데 이제는 또 어느 정도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낼 거다라는 평가 내려주셨네요. 현재 주가는 어느덧 2만 원 선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현재 한 6% 정도 오르는 수치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저는 뭐 월요일 날 사실 뭐 조금 더 이제 뭐 십자가 형태로서 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은
더 좋은 모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도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는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확인이 되고 그리고 실적이 너무나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분할 매수로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24,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즘 목표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높게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설정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24,000원 이제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6,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스테크입니다. 이 5G 전반으로 이제는 좀 힘든 터널을 지나서 볕이 들지 않을까라는 시각인데요. 오늘 좀 일부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또 월요일에 약간은 좀 눌림목이 나타난다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매수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네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